이곳엔 어떤 세상이 있을까. 기대 속에 커져간 호기심, 정신없는 하루 속에 밝은 등대처럼 내겐 쉴 숨이 필요해. 꿈 너머 고요한 곳으로 난 날아갈래. 그 어디보다 시원한, 마음이 보다 편안한 곳으로 갈래. 잠깐이라도 좋아. 작은 잠시 후 8시에는 럭키 주가 1.22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에이TV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럭키 주가 1.20입니다. 네, 먼저 오늘의 럭키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미국 이란 전쟁 여파로 고공행진 중인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 가격제를 내일부터 전격 시행합니다.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넘기는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해서 널뛰는 국내 유가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며, 정부는 현재 정유 4사의 평균 공급 가격인 휘발유 1,833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한선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석유 제품의 매점 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동시에 시행해서 국내 수급 차질을 막고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가격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으며,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석유 최고 가격제는 관보 개제를 거쳐서 내일 자정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정부가 또 전격적으로 시장 가격에 개입한 이유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치솟은 국제 유가가 통상 2주 거리던 시차 없이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되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 이후 휘발유는 아침 7시 반 기준으로 리터당 200원, 경유는 300원 이상 폭등했습니다. 양기혁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시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3월 초 들어 국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튀었다고 평가했으며, 정부가 또 현재 정유 4사의 평균 공급 가격인 휘발유 1,833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 가격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최고 가격은 기준 가격 변동률 재세급의 산식을 통해 도출했으며, 또 기준 가격은 전쟁으로 국내 유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인 2월 마지막 주 정유사 세정 공급 가격으로 정했으며, 평시에 형성된 가격을 기초로 삼아 국내 가격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아시아 시장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의 2주간 등락률은 평균 내어 편동률을 산출했으며, 또 마지막으로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부가가치세 등 재세금을 더해서 최종적인 상한선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실장은 국제 가격이 급등할 때 국내 가격에 너무 빠르게 반영되는 부분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가격을 단순히 억누르는 정책이 아닌 정부가 개입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렇게 정해진 최고 가격은 국제유가 상황을 방영해서 매주 2주 단위로 다시 계산되고 재설정되며 적용 대상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보통 휘발유, 경유와 등유 등이며 소비층의 제한적인 고급 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해상 운송비가 추가로 드는 도서 등 특수 지역은 물류 여건을 고려해서 5% 이내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 가격 선정이 가능하도록 예를 뒀으며 또 정부가 전국 그 주유소가 지역별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고 경영 전략, 운영 방식도 제각각이라 일률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소비자가 직접 마주하는 판매 가격 대신 정유사의 공급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대신 전국 1,300여 개 주유소에 대한 감시는 더욱 촘촘해지며 정부는 또 카드 결제 데이터 등을 통해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수집되는 전국 주유소 판매 가격을 실시간으로 분석 중입니다. 그러면서 양 실장이 특별히 가격이 튀는 업체를 집중 감시하면 충분히 가격 관리가 가능하다면서도 시민단체와 함께 석유공사 오피넷이나 내비게이션 등을 통한 가격 공개를 강화하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착한 주유소 공표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 지정으로 시중 물약이 줄어들 가능성을 대비해 매점 매석 금지 고시를 병행하기로 했으며 재정경제부가 내일부터 5월 12일까지 2달간 석유 제품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품목을 대상으로 석유 정제업자, 석유 판매업자에 적용하며 석유 정제업자의 휘발유, 경유, 등유 월간 방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최고 가격이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인상된 것을 대비해서 물량을 추가하지 않고 미루는 행위 등을 방지하는 것이며 주유소 등 석유 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산업통상부와 지방정부는 매점 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위반 행위 발견 시에는 물가안전법상 시정명령, 형사처벌까지도 검토됩니다. 이번 석유 제품 가격 안전 방안에 유수세 추가 인하 조치는 빠졌으며 또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변동 등 시장상에 따라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기동 재정부 차관보가 단기 대책으로 최고 가격을 기한을 정해서 운영하고 운영 이후 가격 변동을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이후 국제유가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 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 카드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에는 보조금 등 직접 지원 정책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으며 또 정부가 가격 통제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후 청산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 최고 가격 지정으로 정유사가 손실을 보았을 경우 회계, 법률 교수 등 석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최고의 정산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손실액을 보전해줄 계획이며 각 정유사가 계산한 손실액을 회계 법인이 검증하고 정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유가가 하락하는 시점에는 정유사가 최고 가격 덕분에 이익을 얻는 구간도 생길 수 있어서 정부는 수익 손실을 정밀하게 따져 사후 정산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는 이번 최고 가격 지정이 임의적인 통제보다는 시장 안전화에 목적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또 양 실장의 경우 요즘은 국제유가 변동폭이 너무 커서 소비자들이 내일 가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제도의 해제 시점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 5분의 1을 책임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항과 국제유가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주가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제유가 반등세 코스피가 약보와 마감했으며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6.7포인트 내린 5,584.25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 3,682억 원 팔아치웠으며 개인이 2조 2,291억 원, 기관이 57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등이 내렸으나 LG에너지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은 올랐습니다. 또 코스닥도 전거래일 대비 12.57포인트 오른 1148.4로 거래를 마쳤으며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5,074억 원, 기관이 2,524억 원 사들였으며 외국인은 6,88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네임버 로보틱스 등이 올랐으나 펩트론 등은 내렸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또 정해창 연구원이 국제유가가 다시 90달러대로 반등하며 긴장감이 증시에 반영됐다고 분석했으며 또 이번 주 초등락 대비 코스피의 변동성은 완화됐다면서도 증시가 지난 등락을 학습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규모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국제유가가 4일 만에 다시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으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제유가의 벤치마크인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오늘 시간으로 낮 2시 40분쯤 현재 배럴당 100.29달러에 거래되는 중이며 어제 종가 대비 약 9% 뛴 수준입니다. 같은 시간 4월 소부 텍사스 3원유 선물도 배럴당 94.04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약 7% 치솟은 상태이며 브렌트유 선물은 지난 9일쯤 장중 한때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이란 전쟁이 조기에 끝날 것이라는 낙관론이 부상하며 배럴당 87.8달러로 전장 대비 12%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어제쯤 G7을 포함해서 32개 회원국이 전략 비축유 4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시장의 우려를 진정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유가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워낙 큰 공급량 손실을 일으키고 있어서 비축유 공급만으로 그 공백을 메꿀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종론입니다. 4억 배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조달되는 원유 물량의 20일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을 저지하는 것을 넘어서 어제 페르시아만 가장 안쪽인 이라크 영해에 정박 중인 외국 유조선 2척을 공격하는 등 페르시아만 전역으로 해상 타격 범위를 넓히는 중이며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제쯤 우리가 이겼으나 임무를 마무리한다면서 조기 종결 가능성을 거둘 수 없고 이란 같은 경우 미국과 동맹 측 선박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며 유가 200달러를 가곡하라면서 이같이 경고를 밝혀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럭키 뉴스입니다. 북한과 중국에 있는 국제 여객 열차가 6년 만에 운행을 재개했으며 북한 평양에서 중국 베이징을 향하는 여객 열차가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양국에 있는 압록강 다리인 중저의교를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열차는 모두 군양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일부 객차는 커튼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으나 또 다른 객차에서는 승객들이 창밖으로 중국 측 풍경을 바라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 열차는 중국 단둥역에 도착해서 소속을 거친 뒤 6시 20분쯤 베이징으로 출발할 예정이며 평양발 베이징의 열차는 이날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반쯤에 출발했으며 이튿날 오전 8시 40분쯤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베이징발 평양의 열차는 이날 오후 5시 반쯤 베이징을 출발해서
텐진 산하이간 성양 당국을 거쳐 북한 신의주를 지나 이튿날 오후 6시 10분쯤에 평양에 도착합니다. 중국 국가철도 그룹 관계자는 베이징에서 평양까지 열차 이동 시간은 약 25시간이며 객실은 6인 침식칸과 4인 침식칸 두 종류가 있다며 요금은 1,000위안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중 여객 열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20년 1월쯤 중단됐다가 약 6년 만에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중국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평양 베이징 여객 열차는 매주 월수목 토요일 주 4회 양방향으로 운행되며 북중 정경 도시인 단둥과 평양을 오가는 국제 여객 열차는 매 양방향으로 운영됩니다. 당동과 평양의 열차는 10시쯤에 출발해서 저녁 6시 10분에 평양으로 도착하고 평양발 단둥의 열차는 10시 반쯤 출발해 오후 4시 반쯤 단둥에 도착합니다. 앞서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이날 오전 10시쯤 단둥에서 평양을 향하는 열차가 중조 위기를 통과했다고 보도했으며 또 북한과 중국을 잇는 여객 열차는 1954년 운행을 시작한 북중 우호의 상징적 교통수단입니다. 또 신의주와 단도를 거쳐서 양국 수도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육상교통로로 사업과 관광 목적의 왕래가 늘면서 13년 증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년 1월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국경을 전면 봉쇄하면서 인적 왕래와 철도 도로 교역이 사실상 중단됐고 열차 운행도 멈췄습니다. 북중 교류는 이후 화물열차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재개됐으며 단둥과 신의주 오가는 북중 화물열차는 20년 재개됐고 또 북한도 23년쯤 외국인 입국을 일부 허용하며 국경을 단계적으로 다시 개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객열차까지 재개되며 북중 간 인적교류가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며 이번 열차 운행 재개는 지난해 9월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관계 복원을 확인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온 조치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방중을 앞두고 북중 우호 관계를 부각하려는 정책적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네, 지금까지 럭키뉴스를 전해드렸고 저는 잠시 후에 럭키도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3월 12일 럭키 주가 1일씩 이어갑니다. 네, 지금부터는 럭키도를 진행합니다. 럭키도 진행하기 앞서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희 럭키주가 120은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고 그 중에서 한 개만 추첨을 합니다. 네, 그 결과 1등과 2등 보너스로 배열이 되는데요. 먼저 1등은 계산식으로 추첨을 하는데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더하고 200을 나누고 또 소수점 빼고 20씩 나눠 빼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가 나올 텐데 그 나머지 수를 오늘의 당첨 숫자로 배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등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신에 코스피 200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추가되며 6개에 대한 합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1등과 동일하게 200 나누고 소수점 빼고 20씩 나눠 빼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2등에 대한 숫자도 공개됩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는 1등과 2등 보너스에 대한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 오니 오늘 결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럭키주가 1일씩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생략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경우는 저희 채널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소개 전해드렸고요. 이제 오늘의 우리 운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운세의 총우는 치모나간입니다. 왠지 기분이 좋은 날이며 평소에 꿈을 꾸지 않았는데도 어젯밤에는 아주 좋은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기억을 하지 못해도 꿈속의 좋은 느낌은 당신의 마음이 기억하며 좋은 기분을 하루 종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많이 웃고 떠들면 그만큼 그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운이 하루를 지배하니 두려울 것이 없는 하루이며 긍정적인 기운이 주위를 휘감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애정문입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니 행복한 시작이 아니 될 수 없을 것이며 항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서로의 마음이 가득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서로를 구속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며 서로에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진솔하게 말해봅니다. 솔직한 마음 아래 두 사람이 더 가깝고 두터운 사이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니 말이며 더없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이어서 금전운 소식입니다. 왠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날이며 좋은 꿈을 꿨다면 더욱 더 그럴 겁니다. 지금껏 자신감이 없거나 실패할 것이 두려워 멈칫했던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꺼내어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를 기회로 삼아 과감한 투자를 해도 좋겠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무리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직장운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를 조금 더 정리하고 신경을 쓴다면 멋진 날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진행 시 자신의 성과를 만들어 말고 팀의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라며 의외로 좋은 평을 받게 되어 이는 곧 승진과 관련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타부서나 외부에서 당신이 프로포즈를 할 수도 있으며 참고로 좋은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물지 말고 한 번 쉬고 운시하는 것이 낫다 합니다.
네, 계속해서 학업과 성적은입니다. 평소에 어려웠던 부분에 과감히 도전해 보도록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넘어갑니다. 마들박장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며 최대한 빨리 보고 반복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모의고사, 자격증, 채용시험 등 오늘이 시험일이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겁니다.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이나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으며 배움에 있어 도전이 필요한 날입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운동 성실한 사람에게 먼저 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강운입니다. 오늘은 건강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또 정신보다 육체적으로 균형 잡힌 하루입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건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시로 건강을 체크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 검진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면 조만간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될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운세를 전해드렸고 이제 추첨을 시작할 텐데 시작에 앞서서 또 거래량과 거래대금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은 천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만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한 개가 탈락되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1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억 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두 개가 탈락됩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순서대로 전해드리니까요. 오늘 결과에 많은 당첨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3월 12일 럭키주가 추첨을 시작합니다. 먼저 코스피의 거래량입니다. 오늘 코스피의 거래량은 8만 130만 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의 거래 대금입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3만 6,981억 원입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의 거래량입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량은 12만 6,860만 주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죠. 코스닥 거래 대금 14만 193억 원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오늘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거래량은 8만 130억 원이고 대금은 23만 6,981억 원입니다. 또 코스닥의 거래량은 12만 6,860만 주이고 대금은 14만 193억 원입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4개를 다 합하면 얼마가 될지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네 개를 다 합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58만 4,164입니다. 58만 4,164인데 여기서 200을 나누게 됩니다. 200을 나누면 2920.82입니다. 하지만 소수점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하게 되면 2920입니다. 그런데 또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 빼냐면 145번씩 빼게 됩니다. 그러면 145 곱하기 20은 2900, 즉 그 값에 2900을 빼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의 당첨 번호는 몇이 될까요? 정답은 바로 20, 즉 20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당첨은 20층으로 배정받습니다. 네, 오늘 1등은 20층으로 당첨됐습니다. 20층 맞춰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도 진행합니다. 2등 보너스는 코스피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포함합니다.
자, 이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등 보너스 거래량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2등 보너스 거래량은 18,742만주입니다. 이어서 2등 보너스의 대금입니다. 2등 보너스 대금 19만 2,136억 원입니다. 네, 일단 다시 한 번 더 2등 보너스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은 18,742만주이고 대금은 19만 2,136억 원입니다. 자, 이제 1등과 같이 더합니다. 1등과 같이 더하면 몇이 될지 다시 한번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자, 이제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가 공개되겠습니다.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는 79만 5,042입니다. 79만 5,042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 또 200을 나누게 됩니다. 200을 나누면 3,975.21입니다. 하지만 소수점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점 제거하면 3,975입니다. 그런데 또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씩 빼냐면 198번씩 빼게 됩니다. 즉 198번씩 빼게 되는데 198 곱하기 20이 3,960입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3,960을 빼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2등 보너스의 당첨 결과는 몇이 될까요? 정답은 바로 15. 즉 15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는 15층으로 당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당첨 결과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결과 1등이 20층이고 2등 보너스가 15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20층과 15층 맞춰주신 분들께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또 주가 관련 소식이 계속 휘청인 가운데 앞으로도 주가 관련 소식은 계속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주가 관련 소식 자주 전해드리니까는 여러분들께 많은 관심과 협조 있기를 바랍니다. 네, 3월 12일 럭키 주가 120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